소리 들리시나요?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논문 제목은요. If beam search is the answer, what was the question? 이고요. 이 논문은 최근에 열렸던 EMNLP 학회에서 이제 발표된 논문이고요. 베스트 페이퍼 후보로 올랐던 논문입니다. 같이 이제 발표 준비해 주신 분들은 백지윤님, 신동진님, 진명훈님이 수고해 주셨고요. 저는 발표자인 박희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 내용 발표에 앞서서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이제 디코딩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짚고 넘어갈 텐데요.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디코딩은 어떤 주어진 소스 인풋 센텐스랑 같은 뜻을 가진 타겟 언어에서의 문장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디코딩 과정에서 이제 MAP 방식이 주로 쓰이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소스 문장이 있을 때 그 맞는 타겟 문장을 이제 내뱉는데, 그 타겟 문장 이전 단어의 확률에 기반해서 다음 단어 최대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이 확률을 최대화시키는 그런 다음 단어를 이제 출력을 하면서 이제 가장 적합한 센텐스가 무엇인지 찾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에 이제 큰 문제점이 있는데, 이 식의 글로벌 옵티머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가능한 모든 센텐스를 한 번씩 다 훑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타겟 문장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이제 보캡 사이즈도 매우 큰데, 그러면 이제 가능한 모든 센텐스 길이에 대해서 이제 가능한 모든 보캡의 조합을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이 스코어를 계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제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이제 NP 하드 프로블럼이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그젝트 정확한 그런 글로벌 옵티마를 찾는 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그 서브 옵티마를 찾는 그런 이제 서치 알고리즘을 도입을 많이 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리디 서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각각 스텝별로 이제 그 각각 단어에 대해서 이 식을 최대화시키는 하나의 그 단어를 뽑고, 그 단어에 기반해서 계속 이제 다음 단어를 뽑는 이제 베스트 하나의 단어만을 뽑아가면서 문장을 생성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은 이제 맨 처음에 소스 인풋이 들어가고 스타트 토큰이 들어갔을 때 이제 가장 높은 확률을 보이는 게 단어 I예요. 그러면 I를 이제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단어는 I와 다시 소스 인풋을 넣었을 때 그 다음 가장 높은 확률, 여기선 이제 M이라고 만약에 예측을 했다고 가장 높은 게 이제 M이었을 때 M을 뽑고 하면서 이제 엔드 토큰이 나올 때까지 계속 예측을 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단어만을 뽑게 되면은 당연히 너무 이제 글로벌 옵티말과 멀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아주 조금 확장한 게 빔 서치 알고리즘입니다. 빔 서치 같은 경우엔 이거 역시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인데, 그리디 알고리즘이 딱 하나의 그 후보만을 고려를 했다면 빔 서치는 빔 사이즈 개수만큼 단어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똑같이 소스 문장과 스타트 토큰이 들어갔을 때 베스트 단어 2개를 뽑습니다. 이때는 이제 빔 사이즈가 2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2개를 뽑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단어를 기반으로 또 다시 각각 2개씩 베스트 후보들을 뽑습니다. 여기에서는 I 같은 경우엔 헤드랑 8가 나오고 위 같은 경우엔 it와 8가 이제 다음 단어로 베스트 2개의 이제 단어를 예측을 했을 때, 그러면 총 4개의 후보가 나오게 되겠죠. 이때 이 4개의 후보 중에서 또 베스트 가장 높은 스코어를 보이는 그런 페어 이제 2개를 또 뽑습니다.
여기서 이제 I had, I ate이 베스트 두 개로 뽑혔는데 그렇게 되면 we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후보 문장에 관여하지 않는 we는 드랍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과정을 쭉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후보 문장도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 문장은 길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나온 후보 두 개 문장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probability 계산된 값이 있을 텐데 이 계산된 값들 두 개 중에서 또 베스트 문장을 뽑아서 얘를 이제 마지막 최종 문장으로 내뱉게 됩니다. 이 두 개 문장은 실제로 이 위에 거는 이제 구글 트랜슬레이션에서 이 문장을 돌렸을 때 결과고요. 그리고 이 아래는 이제 파파고에서 돌렸을 때 결과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빔서치 알고리즘은 글로벌 옵티멀과는 좀 많이 떨어진 그런 정답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서치 에러가 크게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오브젝티브 펑션 입장에서 이제 스코어를 계산을 해봤을 때 글로벌에 비해서 아주 형편없는 스코어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글로벌 옵티멀보다 빔서치가 이제 내뱉은 출력한 그런 정답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게 더 맞는 문장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빔 사이즈를 5 이상으로 늘리면 이제 직관적으로 빔 사이즈를 크게 하면 더 정확한 정답을 생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빔 사이즈를 5 이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모델의 성능을 해치는 그런 결과를 보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옵티마를 봤을 때 아주 많은 케이스에서 이제 아무런 문장을 생성을 해내지 않는 게 여기에 글로벌 옵티멈이다라고 이제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왜 글로벌 옵티멈이 엠티 스트링이냐 하면 이제 이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아웃풋 프로버빌리티를 계산을 할 때 스타트 토큰이 들어가고 소스 문장이 들어갔을 때 여기가 이제 엠티 스트링일 때 바로 이제 엔드로 끝나는 그런 확률은 굉장히 낮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기선 이 확률값을 곱하고 여기서 곱하고 이제 곱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서 확률이 낮은 거 하나 낮은 거에 비해서 이 계속 이제 확률을 곱해가게 되니까 오히려 여기 처음에 하나 확률이 낮고 끝나는 게 더 옵티멀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글로벌 옵티멈이 엠티 스트링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 빔서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제 문장을 생성을 해내니까 사람이 느끼기에는 글로벌 옵티멈보다 빔서치 결과가 더 이제 문장을 잘 생성해낸다고 이제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빔서치가 오히려 이제 글로벌 옵티멈을 찾는 것보다 더 낫다. 차라리 에러가 이렇게 나는 게 더 좋은 현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 글로벌 옵티멈이 아니라 빔서치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옵티멀이 아니라 빔서치가 정답이라면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문장은 이런 스코어 측면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이게 궁금해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 퀘스천이 뭔지를 이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 옵티멈이 되게 안 좋은 결과를 내뱉는 게 오브젝티브 펑션의 문제인가 해서 이제 처음에 여러 가지 몇 개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엠티 스트링을 내뱉는 경우가 오히려 이제 문장을 짧게 내뱉으면 이제 확률이 곱해지는 개수가 더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옵티멈일수록 더 이제 짧은 문장을 갖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에 이제 문장의 길이를 길게 하면 더 이제 높은 점수를 주는 그런 텀을 하나 추가를 한 논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엠티 스트링이 나오면 이게 소스의 문장과 의미가 아예 그냥 달라지기 때문에 이 소스의 문장의 내용을 이제 많이 고려를 해라 하고 오브젝티브 펑션에 이제 소스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를 추가를 해서 이제 보완을 해줬던 그런 논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오브젝티브 펑션 모두 이 각각의 오브젝티브 펑션에 이제 빔 서치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답을 찾았을 때 빔 사이즈를 키우면 키울수록 더 이제 텍스트 퀄리티가 낮아지는 문제는 똑같이 나타났다고 해요. 논문에서는 이 두 개의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은 텍스트 제너레이션 시스템에서 근본적인 이슈를 해결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선 아예 오브젝티브 펑션에 에러를 줄이도록 이제 텀을 추가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람다라는 이제 웨이트 하나를 두고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이렇게 그리디 서치 혹은 이제 빔 서치의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고 또 이제 기존의 이 MAP 이 확률을 이제 높이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이 되겠죠. 그리고 이 람다 값을 높이면 그리디나 빔 서치의 가중치를 더 높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의 이제 의미는 포스터리아 사후 확률을 최대화시키면서 동시에 서치 알고리즘의 에러를 줄이는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서프라이저이라는 텀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이 서프라이저는 요 안에 이 그리디 서치와 빔 서치의 에러를 계산할 때 이 텀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게 사실 거의 요 식과 비슷한데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를 취해준 그런 형태예요. 이거는 정보화학 이론 쪽에서 어떻게 보면 엔트로피랑 연결을 시킬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 텀을 이 논문에서는 이 각각의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정보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저를 이제 놀란다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 이 각각의 상태에서 이제 변화량,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텀을 도입한 이유는 나중에 요 방식으로 학습을 시켰을 때 요 서프라이저 텀이, 그러니까 정보량 텀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제 보려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어떤 인지심리학 쪽의 하나 이론을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요. 요거는 이제 인지심리학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인지 쪽 그런 분야에서 요 어떤 연구 결과인데 사람들은 문장을 봤을 때 정보량이 되게 고르게 분포가 돼 있을 때 그게 더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문장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이제 유쿠포가 꾸며주는 게 이제 패밀리고 그리고 이 앞에서 이제 이 패밀리가 얼마나 크냐 할 때도 이제 패밀리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요 안에 인터널 컨텐츠, 질문에서 이제 내부 컨텐츠의 역할을 하게 되고 동시에 여기 관계절에 이제 첫 번째 시초가 되는 관계절에 이제 처음에 오는 그런 단어 역할 두 개를 하게 되는데 얘를 이렇게 관계 대명사를 추가를 해줘서 여기 패밀리에 들어가는 인포메이션을 이제 고르게 분산을 시켜줬을 때 이제 그러면 정보량이 패밀리에서 이제 대수로 좀 더 고르게 분포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사람들은 이 문장의 퀄리티가 더 높다라고 이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유니폼 인포메이션 덴서티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비교할 두 개의 문장은 뭐 문법적으로나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 내용 이런 게 이제 일치한다고 했을 때 이런 정보가 고르게 분포할수록 사람들이 더 그 문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빔 서치와 아까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추가했을 때 이제 출력한 아웃풋의 내용을 이 서프라이저 텀으로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소스 문장이 있고 이제 원래 나와야 되는 문장이 여기 이제 리퍼런스라고 이렇게 긴 문장이 원래 이제 나와야 되는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그젝트한 옵티머를 찾았을 때
empty string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예 이제 서프라이저 값이 엄청 이게 높아지죠. 그 정보량이 엄청 높아지고 이제 얘는 끝을 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의 가중치를 점점 더 높여갈수록 이 서프라이저 값이 이제 낮아지고 이제 좀 더 이제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빔 서치랑 이제 람다 값을 가중치를 1로 줬을 때는 똑같은 결과, 똑같은 문장을 내뱉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정답 두 개가 똑같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이 서프라이저 값이 이렇게 아주 가장 고른 분포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르게 서프라이저를 분포한다는 거는 곧 이 UID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 인지 심리학 쪽에 그런 이론과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빔서치의 결과를 더 선호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빔서치는 이제 문장 전반에 걸쳐서 정보량을 고르게 분포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를 이 그래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뒤에 그 익스페리먼트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게 보면은 뭐 LSTM처럼 그 전에 들어왔던 문장 단어들을 가지고 그 뒤에 있는 문장 생성을 이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럼 이제 그런 방식은 LSTM이나 이제 그런 RNN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트랜스포머에서는 적용을 하기 힘든 방법론 아닌가요? 트랜스포머에서도 그 트랜스포머에서도 디코딩 할 때는 그 앞에 나온 단어를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가요? 네네. 제가, 제가 NLP 쪽을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네. 발표 잘 듣고 있습니다. 그 발표 자료 6페이지에 보면요. 네. 그 제가 빔서치가 지금 스텝 1에서 I 혹은 위라는 단어가 이제 베스트로 채택되고 나서 스텝 2로 그 다음 가장 베스트한 매치되는 단어들을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페어링이 잘 되어 있는 확률상 뭐 잘 되어 있는 단어를 찾는다고 하는데 네. 그 이게 빔 서치 사이즈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빔 사이즈를 숫자 2, 그러니까 2로 잡았을 때 그 다음 스텝의 단어를 찾을 때도 두 개만 가지고 찾는 게 맞을까요? 어, 네, 제가 이해하기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네, 스텝 2에서 이제 I, we, had, 뭐 점점점, eat, ate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사실 무한대잖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보캡은 물론 뭐 수치파 보캡이 6만 5천 개가 있으면 이제 6만 5천 개에서도 찾을 텐데 어, 두 개만 본다 그러면은 이게 정보량이 엄청 축소돼서 얘가 채택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스텝 1에서 스텝 2로 넘어갈 때 일종의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값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서요. 빔 서치에서 그걸 고려하지 않냐고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스텝 1에서 스텝 2로 넘어갈 때 이 단어를 전체 중에서 보는 건지 아니면은 지정된 개수를 중에서 이제 보는 건지. 그럼 지정된 개수는 어떤 확률로 계산을 해서 이게 단어를 채택하는 건가요? 개수는, 빔 사이즈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음, 사람이 직접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네. 베스트 매치는 그냥 처음에는 랜덤하게 이게 확률이 계산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질문을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I had라는 헤드라고 이제 매칭이 돼 있잖아요. 지금 I랑 헤드랑 이 네네. 헤드가 그 다음 단어에 가장 베스트하다라는 거를 어떻게 스코어를 알 어떻게,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렇죠. 네,
네, 이 글식은 요 앞에 이전 단어의 확률과 소스 문장에 기반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머신 트랜슬레이션 모델에 따라서 또 달라질 텐데,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인코더랑 디코더가 있는 이 안에는 이제 뭐 RNN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델이라고 하면 RNN에서 여기 스코어를 이제 내뱉게 되고 거기에 소프트맥스를 취하면 이제 보캐블러리 사이즈로 이제 각각의 확률이 처음에 계산이 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인베딩 돼 있는 거네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어, 그러니까 서치가 그러면 그 앞에서 계산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는 건지 아니면 먼저 서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순서가 빔 서치가 먼저인가요? 아니면 디코딩 이 자체가 빔 서치인가요? 서치는 네. 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값이 확률 분포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 각각 이제 나오는 게 보캡 사이즈만큼의 이제 소프트맥스를 취한 이제 확률 분포인데, 거기서 이제 탑2를 뽑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긴 약간 이어준다고 해서 이 네. 매핑을 하나씩 계산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있는 이제 아웃풋을 이제 보면 여기에서도 이제 그 복합 사이즈만큼의 이제 확률 분포가 나올 텐데, 이제 그게 여기에 i를 집어넣었을 때 확률 분포, 위를 집어넣었을 때 확률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를 넣었을 때 네. 탑2, 그리고 위를 네. 넣었을 때 탑2. 네. 그러니까 단어 하나 매칭을 해서 그거 하나를 확률 분포를 만들다는 거죠. 그 네, 중에서 인풋으로 이제 위를 넣었을 때랑 i를 넣었을 때랑.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이제 실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다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됐고요. 트레이닝 데이터는 이렇게 쓰고, 이제 테스트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썼고, 모델은 여기 이제 기존에 이제 공개된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레귤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서치 알고리즘의 에러를 이제 계산하는 텀을 이렇게 네 가지를 두고 어떤 게 더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식으로 이제 적합한지를 역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이제 보시면 먼저 이 파란색은 블루 스코어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앞서 정의한 그 서프라이저 텀의 값입니다. 그리고 이 람다 값을 늘려가면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 람다 값은 이제 그리디 서치의 에러를 얼마나 가중치를 줘서 고려를 할 것인가의 그런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람다 값을 늘려갈수록 이제 블루 스코어도 역시 올라가고, 이 서프라이저는 이제 내려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그냥 기존의 그 MAP 식에다가 빔 서치 디코딩을 했을 때 결과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타내져 있는데, 요게 이제 람다 값을 올리면 이 빔 서치 결과랑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프라이저 텀이랑 블루 스코어의 관계를 이제 역시 이제 나타냈는데, 강한 반비례 관계를 나타냈고요. 그래서 서프라이저리 그 이제 인포메이션의 정보량을 의미를 했는데, 이제 그 정보량의 분산 값이 그 커질수록 이제 블루 스코어는 내려간다라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블루 스코어는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빔 서치가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그 인지 심리학의 결과랑 매칭이 된다는 그런 그 이론을 증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레귤러라이제이션 식이 더 적합한지를 테스트한 결과인데, 이제 빔 사이즈를 이제 원래 늘려갈수록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텀 추가하지 않은 원래 그냥 MAP에다가 이제 빔 서치를 적용했을 때 빔 사이즈가 커지면 이제 성적이 되게 안 좋아졌는데, 요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텀을 추가를 했을 때는 되게 고른 그런 블루 스코어를 보여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로컬 베리언스가 이제 거의 이제 최상의 그리디랑 로컬 베리언스가 이제 가장 높은 그런 결과를 보였다고 하는데, 요 식에서보다는 요거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우선 글씨가 여기 있어서 이제 이 로컬 베리언스 텀과 그냥 이제 그 베리언스를 이제 낮추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UID의 분산과 그 UID의 로컬 베리언스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제 생성한 그런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은 이제 거의 그 UI 이론을 되게 순수하게 그렇게 인코딩한 그런 방식이고요. 그때 이제 이게 이제 가장 높은 게 아니라 가장 이제 안 좋은 성능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하이 서프라이절 그런 텀을 이제 다른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랑 다르게 이제 동시에 이제 줄이면서 그러니까 MAP도 높이고 그러니까 문장의 확률도 높이고 이 텀을 동시에 줄이는 게 이렇게 UID를 아주 퓨어하게 인코딩 했을 때는 그 방법이 되게 적합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그 전체 분산과 로컬 분산의 분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짠 그런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은 오히려 성능이 가장 안 좋았다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레귤러라이제이터를 몇 개를 합쳐서 이제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때 오히려 그 값이 가장 이제 좋기는 했는데, 사실 거의 차이가 없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얘네들이 차이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노 레귤러라이제이션만 빼면 이제 이 차이가 없는 이유는 이제 하나의 레귤러라이저만으로도 충분한 성능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인트로에서 처음에 이제 글로벌 옵티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제 글로벌 옵티마에도 이제 제대로 문장이 출력이 안 된다. 이제 출력된 문장이 레퍼런스와 다르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러한 정규화한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넣음으로 인해서 그런 글로벌 옵티마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분석도 혹시 있었나요? 여기에 이 나타난 이 빔 사이즈가 1일 때가 요 나타난 결과가 이제 글로벌 옵티말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그리디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추가를 하고 해서 그 옵티마이제이션 식에서 이제 글로벌 옵티마를 찾았을 때, 원래는 이제 그 람다가 0일 때는 이게 원래 기존 방식의 글로벌 옵티멈을 말하고요. 그리고 람다가 이제 커질 때는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의 가중치를 크게 했을 때 글로벌 옵티머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답변이 됐나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혹시 네. 이 슬라이드에서 쓰는 방법은 지금 그리디 서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디 서치가 아니고 이그젝트 디코딩이고, 그때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학습시킬 때 그리디 서치 에러를 줄이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게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헷갈려서 그런데 이그젝트 서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그젝트 서치는
이 가능한 모든 조합을 다 해봤을 때 이 식을 가장 최대화시키는 그런 식을 그 문장이 이그젝트 앤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런 정교항을 넣었음에도 그런, 뭐라고 하죠? 정교항을 넣은 상태에서의 글로벌 옵티마도 레퍼런스랑은 여전히 다르다라는 의미인가요? 이 실험 결과가? 레퍼런스랑 다르다는 내용은 없었고요. 약간 블루 스코어가 지금 오히려 조금 낮은 느낌이 나는데 빔서치 같은 것에 비해서 네네. 그런 빔서치 했을 때보다 지금 이 그리디 그러니까 그리디 정교항을 집어넣은 그 글로벌 옵티마의 블루 스코어가 더 낮다는 결과인 건 아닌가요, 이게? 네,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그젝트 결과가 아주 푸어했지만 아주 안 좋았는데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추가하고 이그젝트한 앤서를 찾았을 때는 거의 이제 근접하게 갔는데 근데 원래 이제 저희가 이그젝트한 앤서를 찾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했지만 거의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요 레귤러라이제이션 텀 위에다가 이제 빔서치를 다시 이제 적용을 했을 때 그때 빔 사이즈가 원래 커지면 더 좀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이제 기존에는 오히려 빔 서치가 커지면 이제 원래 이그젝트 디코딩과 너무 가까이 가니까 이게 성능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빔 사이즈가 커져도 고른 그런 성능을 보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